문화 경쟁의 시대 21세기. 한국의 문화와 정신이 담겨있는 가장 한국적인 소재, 전통무예. 세계에서 그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전통무예가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적 가치는 계속 확산되고 발전될 가능성이 무지 높다고 봅니다. 한국 전통문화인 무예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발굴해 산업화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훨씬 더 차별화되고 한국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전통무예가 문화 경쟁의 시대인 21세기를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다. 전통의 거리 서울 인사동. 신명나는 가락이 울려 퍼지고 있는 이곳은 2010 택견 배틀이 열리고 있는 현장이다. 도심에선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사물놀이 가락이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전통 복식을 갖춰 입은 택견꾼이 나와 흥을 돋운다. 굽실대는 몸짓을 보이던 택견꾼은 이내 강하고 날랜 발짓으로 상대를 한 번에 쓰러뜨린다. 이처럼 우리의 택견에는 멋진 기술들이 많은데 상대의 어깨를 타고 올라 볼을 차는 겨차기, 반격용 기술인 외발 쌍거리, 표적을 보며 옆으로 돌면서 차는 날치기 등 택견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강하고 화려한 기술들이 존재한다. 택견이라는 게 전통 문화에만 너무 이렇게 가려진 부분에 있어서 택견하면은 좀 전통 문화 그 생각으로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근데 지금 택견 배틀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택견이 조금 현대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로 7년째 열리고 있는 택견 배틀은 그 옛날 마을 단위의 시합이었던 결련 택견을 현대에 부활시킨 것이다. 올라온 소식들입니다. 단체전으로 치러지는 경기는 한 번 이긴 사람이 상대팀을 다 이길 때까지 끝까지 겨룰 수 있는 연승제 방식으로 얼굴을 발로 차서 맞히거나 상대방을 넘어뜨리면 이기게 된다. 상대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택견. 겨루기 무예인 택견은 그 어떤 기교나 권위적인 동작이 없는 실전 기술이 주를 이룬다. I'm really impressed. We really feel that there is a team spirit, and it's really a sport. And we see this, and like a little child when I saw them fight. It's really interesting, and it's really South Korea. Is what I thought. So I'm really happy to see that. 태권도처럼 발로 차고 씨름처럼 잡아넘기는 복합적인 기술을 펼치는 무예. 선수와 관중이 한데 어우러진 택견 마당은 격렬하면서도 해악과 풍류가 넘치는 우리 민족 고유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그 외국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전부 일본 무도식이거나 중국의 그 소림사식 무술만 생각하고 있는데, 한복, 그 풍류, 삼박자의 리듬, 그 한국의 전통 예법, 이런 것들을 딱 상품으로 내놓는다면, 문화 상품으로 내놓는다면 외국인들에게 대단히 그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강한 것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었고, 이런 욕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무예들이 탄생됐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서도 어느 무예가 가장 강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계속돼 왔다. 이런 궁금증은 서로 다른 종목끼리의 대결을 가능하게 했고, 이종격투기라는 새로운 스포츠를 탄생시켰다. 체급이나 타격 기술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이종격투기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지난 2000년대 초반. 강한 것만이 살아남는다는 격투기의 세계는 잔인하고 원시적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그렇게 오랜 수련을 통해서 자기의 신체적인 능력을 극대화한 사람들끼리 아주 공평한 격투기라고 하는 게임에 나와서
얼마나 자기가 발전됐고 성장되었는지를 한번 마치 겨뤄보고 검증하는 과정이죠. 저는 그런 걸 보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쾌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동호회인 격투기 연구회의 정기 모임이 있는 날. 최근 격투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인터넷상에는 격투기 관련 동호회가 급격히 증가했다. 격투기 연구회 또한 서로 다른 무예를 수련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정격투기 동호회다. 이들은 실제 대련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확인해보고 인터넷 활동을 통해 다른 무예와 기술 교류를 나눈다. 안전한 대련을 위해서 이들은 보호 장비를 꼭 갖추고 경기에 임하고 있다. 그냥 싸워보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무술을 오래 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무술이나 이런 무술들은 실제에 가까운 대련 훈련 자체가 조금 부족하죠. 그 훈련 시스템 내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 무술의 기술이 실전에서 얼마나 잘 사용될 수 있는지 그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오십니다. 서로의 무예가 다르기 때문에 대련하는 선수들의 특징에 따라 경기 규칙도 다르게 적용된다. 영군 발차기랑 무릎 가능하고 주먹 가능하고 팔꿈치는 안 되고 모양 지금 시간표가 없는데. 부상 방지를 위해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태견과 태극권 두 수련자들의 경기가 시작됐다. 체급에서 밀린 태극권 수련자가 고통을 호소한다.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 들지만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큰 체격에서 나오는 강한 힘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치던 태경군이 마침내 상대를 쓰러뜨렸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내 자신이 세구나 생각하다가도 내 자신이 보다 센 사람도 있구나 이걸 보면서 오히려 겸허해질 수 있어요.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죽일 기세로 싸우지 않고 지나치게 진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련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좋거든요. 두 번째 대련이 시작되고 실전처럼 격렬한 경기가 이어진다. 보면서 만들어야 돼. 좀만 뛰어도 획득까지 되었습니다. 자신의 기량에 대한 자신감은 갖되 상대를 폄하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대련에 나서는 사람들. 격렬한 시합 뒤에도 서로 웃으며 인사할 수 있는 것이 격투기의 매력이다. 여러 가지 무술을 익혔던 분들하고 대련을 하면은 저 자신의 무술 실력이 향상되는 면도 꾀할 수가 있고, 그만큼 제가 배우는 것도 많고 다른 분들이 배우시는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이 계속 유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동양무예가 문화산업의 하나로 확산될 수 있었던 데에는 전설로 회자되고 있는 이소룡의 무술 영화를 빼놓을 수 없다. 이소룡이 보여준 현란한 액션은 헐리우드를 비롯한 전 세계 영화 팬들을 열광시켰다. 그리고 성룡과 이연골로 이어진 홍콩 영화의 전성기는 무협 영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다. 중국 무술과 협객 정신을 소재로 한 무협 영화의 인기는 자연스럽게 중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할리우드 자본으로 중국 고유의 철학을 담은 무협 영화가 제작되고 있을 만큼 중국 무술과 문화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고 있다. 동양 무술의 종주국임을 자부하는 중국. 소림 무술의 고장으로 유명한 허난성 덩펑시를 찾아가 중국의 전통 무술 문화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른 아침, 덩펑시의 한 공원에서는
태극권을 수련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중국의 공원이라면 어디에서나 태극권을 수련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만큼 태극권은 중국인의 생활 속 깊숙이 자리한 무술이다. 太极拳它能活动浑身筋骨啊，看着很柔和，不像那个沙轮拳，它这个大发力适应这个年轻人小孩们。这上了年纪的都练太极拳，它很柔和，对吧？对身体没伤害。太极拳一是能锻炼身体，二是还能治各种病啊。有的啥骨质增生啊，或者是腰间盘突出、颈椎都可以治。 텅펑시에서 차로 2시간 반가량 떨어진 곳에는 태극권의 발원지인 원현이 있다. 소림 무술과 함께 중국 무술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태극권. 원현에는 태극권의 역사를 보여주는 태극권 조사전이 있고 이곳에는 태극권의 창시자 천왕팅의 석상이 우뚝 서 있다. 17세기 퇴역 군인이었던 천왕팅은 당시의 실전 무술에 중국 전통의 도가 사상과 의학을 종합해 태극권을 창시했다고 한다. 현재 천왕팅의 진식 태극권은 19대 전인인 천샤오싱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소림무술이라든가 태극권이라든가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무술들을 중국 정부 당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국가에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무술 학교에 와서 많은 수련생들이 지금 수련을 하고 있죠. 태극권 교육기관인 천자구 국제태극원. 지난 2006년 중국 정부는 진식 태극권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뒤 국내외 태극권 보급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 태극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중국 전역은 물론 해외에서까지 태극권을 배우기 위해 이곳 원현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全国各地的都有，也有国外的，比如像意大利的，韩国的，法国的，美国的都有。 내각권을 대표하는 태극권은 고도의 정신 집중이 필요한 무술이다. 내재된 기를 집중해 큰 위력을 뿜는 발경은 태극권의 진수라 할 수 있다. 太极拳如果说是一种拳术，倒不如他说是它是一种，我国上下5000以内一个文化结晶，更为恰当。 국제태극원의 새로운 수련생이 찾아왔다. 从哪儿来的？河南平顶山。哦，你想在这里学？我的计划是先学2个月吧。以前学过？没有，不过比较喜欢这个东西，所以说慕名而来。 태극권 수련을 위해 등록을 마치고 배정받은 기숙사로 향하는 신입생. 怎么样，还满意吗？柜子里面拖鞋、地下脸盆都有。还有凉席。因为太极拳这个是，在中国古代嘛，据我了解是，武、艺，还有那个中国传统思想这东西是不分家的，所以说有修身养性这种等等那个作用嘛。 对了，这几点开课呀？3点半。3点半，这样的话，你可以这个晚过来一会儿嘛，毕竟要先填饱肚子吧。不是，先过去啊。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나선 강커수아 씨. 没有老面条，你要么就是回老面条。中午。 아침에 집을 떠나 첫 끼니를 먹고 있는 신입생 강커수아 씨. 그러나 그가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는 동안 국제태극원에는 긴장이 감돌고 있었다.
신입생인 칸코사 씨는 물론 몇 명의 수련생들이 지각을 했기 때문이다. 사범님의 눈빛이 매서운 것이 왠지 앞으로 신입생에게 험난한 수련 과정이 펼쳐질 것만 같다. 식사 후 뒤늦게 첫 수업에 참여한 칸코사 씨.慢点，不要慌，站稳，那个重心，保持好，微蹲一点点，这个时候能保持好重心吗？ 태극권은 아무리 간단해 보이는 동작일지라도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가 전체 움직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끈기를 갖고 수련해야 하는 무술이다. 천천히 느리게 움직이는 동작들이 반복되면서 신입생의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咱说刚开始我也没有办法比较，反正都挺累，我感觉都有一个活动量都是非常大的，锻炼身体了肯定是没有问题的。 부드럽고 느린 동작을 통해서 심신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고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태극권. 现在从中国来讲，太极拳有诸多流派，有杨式、陈式、杨式、吴式、孙式、吴式、何式，有这么多家。但是这么多家都是直接和结节从陈式太极拳里边演变出去的。 수업이 끝난 뒤 국제 태극원의 수련생들이 태극권 조사전을 찾았다. 이곳은 진시 태극권의 시조와 위패가 모셔진 곳. 习练陈氏太极拳的比较注重德的修行，在习练家拳武功的基础上，就是太极拳创始人陈氏第9世祖陈王庭的塑像。 설명을 듣는 수련생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태극권의 5가지 무술 이론을 빼곡하게 적어놓은 탑신에는 도교 사상과 전통 의술, 기공 등이 융합된 태극권의 정신세계가 잘 나타나 있었다. 수련생들은 조사전 방문을 통해서 태극권의 문화를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 천가고 국제태극원. 태극권 조사전 방문을 마친 뒤 신입생 강코사 씨는 태극권 수련에 대해서 더욱 진지한 마음가짐을 갖게 됐다. 태극권은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오늘날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 자산이라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태극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그는 새롭게 태극권 수련에 임하기로 했다. 마음을 새로이 가지자 전보다 더 자세가 좋아지고 동작에도 힘이 실린다. 为了自己身体健康，或者为了将来，这个一方面是健身嘛，之后就是有一定的积极性嘛。为了自己的健康着想，或者说为了给周围父母或者亲戚朋友，也可以说帮忙教一下嘛。 중국 무술의 또 다른 대표, 소림 무술의 발원지인 소림사를 찾아가는 길. 소림사가 알려지고 소림 무술을 교육하는 80여 개의 무술학교가 들어선 뒤 덩펑시는 중국 내에서도 활기찬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른 아침, 공원을 찾은 사람들 중에는 인근 무술학교 학생들의 훈련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무술의 고장답게 공원 곳곳에서는 태극권과 같은 중국 무술을 수련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었다.
只能说这是个武术故乡，但是爱好武术的人是相当多，包括是全国世界各国人慕名前来的人，现在恐怕要超过10万。还传承久远，所以群众锻炼基础也比较好。对，他从唐朝时期、李世民时期已经就唐王是18省官办这是官省就唐王时期，都以少林武术为教。 1500년 불교 선종의 발원지 소림사. 80년대 초만 해도 소림사는 10명 남짓의 승려들이 생활하던 초라한 사찰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매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소림사를 찾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연간 입장료 수입만 해도 255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제 소림사는 그 이름만으로도 가치를 인정받는 세계적 브랜드가 되었다. 495년 인도 승려 발타대사가 창건한 중국 제1의 선종사찰 소림사. 오늘날 소림사가 이처럼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것은 홍콩 영화 소림사의 영향이 컸다. 上面呢放了一个非常长的一个大木桩子，一个大木梁，然后这个锅呢这样挂在上面，人怎么炒呢？脚勾着上面的大木桩子，头朝下这样炒菜。所以说呢，时间长了以后是吧？时间长了以后就 이 영화 같은 이야기도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림사의 힘이다. 哎，看完以后咱们上面走吧。 소림사에는 200개가 넘는 역대 고승들의 사리탑이 있는데 마치 숲처럼 빽빽하게 들어섰다 해서 탑림으로 불리고 있다. 이제 소림사는 더 이상 평범한 사찰이 아니다. 소림사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찰 안에는 각종 관광용품과 무술 관련 용품들을 판매하는 곳이 넘쳐나고 있다. 这是 VCD 不是 DVD？ 那是 VCD。DVD 呢？ 소림 무술을 공연하는 소림사 무술관 또한 언제나 관광객으로 북새통을 이룬다. 공연 시작 전이지만 벌써 소림 무술 시범단의 사진을 판매하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1988년 개관한 소림무술관에서는 하루 8차례 30분씩 다양한 소림무술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공연 중간에는 관람객을 직접 무대로 불러 이벤트를 진행하며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이번에는 가는 바늘로 견고한 유리판을 관통시켜 뒤에 있는 풍선을 터뜨리는 무술이 펼쳐졌다. 기공 무술을 비롯한 다양한 소림 무술이 쉴 새 없이 펼쳐지면서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为什么要来那个少林寺呢？少林寺，中国挺出名的呀，武术大家嘛。少林武术的感觉怎么样？武术哈，非常震撼，特别震撼。 소림사는 숭산 소림사라고도 불리는데 중국 5대 명산 중의 하나인 숭산자락에 소림사가 있기 때문이다.
숭산 일대는 남북조 시대부터 유명했던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였다. 해발 1500m가 넘는 웅장함과 험하지만 아름답기로 유명한 숭산. 밤이 되면 숭산은 불교 선종과 소림무술의 세계를 재현한 선종소림음악대전의 거대한 무대로 탈바꿈된다. 거대한 숭산을 배경으로 바람, 물, 불빛, 나무, 돌 등 자연에서 얻은 5가지 테마로 공연은 구성되어 있다. 선종소림음악대전은 중국의 거장 장이모우 감독과 영화 와호장룡, 영웅의 음악 감독인 판둔이 연출한 문화공연으로 500여 명의 출연자가 동양적 음악과 최첨단 조명에 맞춰 다양한 춤과 노래로 소림무술의 화려함을 선보이고 있다. 선종소림음악대전은 거대한 자연 세트장을 배경으로 중국 소림무술의 진수를 문화로 재탄생시킨 예술 공연으로 평가받고 있다. 화려하고 우리 감동이 가슴이 어떻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벅차게 오를 수 있을 정도로 감동을 주는 정말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무예는 어떻게 발전돼 가고 있을까? 태권도 시범 정기 문화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퍼포먼스 신임사화는 경희궁 숭정전에서 즉위식을 거행하던 경종을 끌어내고 영조를 추대하려던 노론 4대 신의 이야기를 픽션으로 재구성한 공연이다.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좋은 소재가 되고 있는 태권도. 그래서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태권도를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경희궁 태권도 시범 공연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범단은 바로 코리안 타이거즈. K-타이거즈는 기존의 태권도 시범과 달리 우리의 국악과 전통 무용을 더한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궁궐을 배경으로 한 태권도 문화 공연에서 K-타이거즈는 화려한 태권도 기술들을 선보이며 국내외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I've never seen a show of taekwondo and I really like it. Yeah, I like the show very much. It's so hard to imagine that people can jump that high and hit something and that hard. I really liked it. 신임사화는 태권도와 한국의 문화가 접목된 공연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로서 사람들이 태권도를 보고 즐기게 수련하는 태권도만이 아닌 보고 즐길 수 있는 또 문화로서의 태권도로도 살아남아야만 태권도가 어떠한 무술보다도 더 전 세계적으로 우수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K-타이거즈 사무실. 31일 날 거기 브라질 오픈 태권도 대회 개막식 시범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8월 4일 날 거기에서 저희 그냥 단독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1990년 창단된 K-타이거즈는 세계 각국에서 태권도 시범 공연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대표적인 태권도 시범단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7천만 명이 수련하고 있다는 태권도. 그러나 아직도 태권도가 알려져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과 5지의 국가를 대상으로 K-타이거즈는 시범단을 파견해 태권도 보급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태권도계가 워낙 또 미국 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범님들과 또 현지인들을 위해서 그 태권도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이나 상해라든가
또는 저 멀리 이란이나 터키라든가 그런 지역도 지금 현재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K-타이거즈 시범단은 전국 200여 개의 일선 도장들과 연합회를 구성해 K-타이거즈의 공연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안학선 단장을 비롯한 K-타이거즈의 많은 사범들은 일선 연합회를 통해 우수 시범단원을 선발하고 그들에게 특화된 시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 시범단도 마찬가지고 기타 일반 시범단들도 그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 타이거즈 시범단이 그것들을 좀 계속 깨고 혁파하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뭐 말들도 많이 들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새롭게 시도하면서 오히려 그것들이 대중하고 더 가까워지고 친숙해지고. K-타이거즈 시범단은 기존의 태권도 시범의 특색 있는 퍼포먼스와 화려한 마셜 아츠를 접목한 새로운 형식의 태권도 시범 공연을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저희는 이제 정통도 정통이지만 이제 현대식으로 좀 나서가는 이제 퍼포먼스라든지 여러 뭐 가면을 쓰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춤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다른 시범단보다 새롭게 시범을 창조해내가지고 세계에서 태권도 시범을 제일 멋있게 하는 시범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의 점프 상설 공연장. 세계 최대의 공연 축제인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2년 연속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하며 2006 프린지 코미디상까지 수상한 점프. 뮤지컬의 본고장에서 관객과 언론의 찬사를 받은 점프는 그 기획부터 남달랐다. 기획할 때부터 넘버벌 장르로 가자, 넘버벌 장르로 가서 그 국내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세계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보자라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생각을 해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역동적인 마셜 아츠와 태권도, 태권을 비롯한 다양한 동양무의 동작들이 접목된 점프. 화려한 볼거리가 많은 만큼 점프를 공연하는 배우들 또한 하루 10시간 이상 공연 연습에 매진하는 등 강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밟았는데. 점프랑 공연 자체가 무술 집합체로 공연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술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정말 멋있고 화려한 게 많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같은 손이 갔다가 이 손이 그대로 다시 나오면서 이렇게 그 방법도 있을 거고. 저는 이렇게 봤어? 공연에 들어가는 무예 동작들은 실제 무예 수련자처럼 더 신경 써서 연습해야 한다. 여기서 놔주고 반대 손으로 들어줘. 반대 손으로만. 공연을 하다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상대와 동작들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죽어가. 자, 다시 한 번만. 한국적인 공연을 만들고 싶었어요. 태권도로 만들면 충분히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적인 브랜드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시장, 그리고 세계 어느 관객이 봤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공연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 초기부터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했던 점프. 철저히 외국 시장의 눈높이와 기호에 맞춰 기획된 점프는 그 의도대로 세계 시장 공략에 성공했다. 2007년 16개 해외 투어를 통해 점프가 벌어들인 수입이 110만 달러에 이르는 등 점프는 한국 대표 문화 공연으로 인정받고 있다. 점프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히 사업성 있고 태권도 하는 사람이나 또는 다른 무술을 한 사람들이 남들한테 보여줄 거리가 화려함도 있고 거기서 내용도 있고 그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공연을 앞두고 분주해진 분장실. 역할에 따라 분장을 하고 동료 배우와 마지막 점검에 나선다. 다 왔는데 보니까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네요. 돌아보는 게 문제죠. 계속.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이제 2년 동안 했는데도 공연하기 전까지 계속 떨려요. 긴장되고 또 오늘 관객분들은 또 어떨까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재미있는 공연으로 소문난 점프. 그래서인지 매일 2차례씩 이어지는 공연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득하다. 드디어 시작된 공연.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탄탄한 구성과 코미디적 요소가 담긴 점프는 시종일관 관객을 유쾌하게 만드는 공연이다. 태권도와 태견, 중국 무술 등 동양 무예가 보여주는 역동적인 동작들은 점프의 또 다른 매력으로 꼽히고 있다. 무예라는 낯선 소재를 예술로 만든 공연 점프는 지금도 세계 무대에서 사랑받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楽しかったんですか？涙が出るほど楽しかったです。ジャンプは踊りと言葉がわからなくても楽しい、面白い。 처음 점프를 보게 됐는데요. 이제 점프가 국제 무대에서 되게 성공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성공하게 된 그 이유를 제가 직접 실감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지난 8월 강원도 속초. 이곳에서 세계 기마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제6회 국제 기사 대회가 열렸다. 우리의 기마 문화를 세계에 보급하고 각국의 다양한 기마 문화 교류의 장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국제 기사 대회. 이번 대회에는 총 10개국이 참여해 한국식으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 경기가 이미 다 채택이 되어 있고 각 대륙별,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이렇게 대륙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주 종목은 저희 기사대회와 모구 경기가 들어가 있고 한때 기마민족으로도 불렸던 한민족. 말 위에서 다양한 무기를 부릴 줄 알았던 우리 민족은 마상무예, 마상격구, 마상제 등 뛰어난 전통 마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명맥이 끊어졌던 것을 전통 마상무예 격구협회에서 복원한 것이 바로 한국형 기사 경기 방식이다. 한국형 기사 방식은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을 쏘아 고정된 관역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는 활을 쏘는 개수와 관역의 개수, 거리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선수의 실력에 따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유럽 쪽에 가면 승마 학교가 많습니다. 그 승마 학교 안에서 그 한국형 기사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있어요. 큰 승마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보급이 빠르면서 또 우리 민족이 그 무관을 선발할 때 해왔던 그 무과제도의 어떤 방식이 객관적이었다. 그 역사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빠른 경기 방식과 다양한 기술 구사가 가능한 한국형 기사는 세계 각국에 보급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We have adopted their style of shooting. The Malaysians have adopted their style of shooting, although the bows that we use may be slightly different. And they are very skilled. They have speed, accuracy, and control in everything. 말과 혼연일체가 된 선수들의 역동적인 경기 모습과 참가 선수들의 전통 복식에서 찾을 수 있는 그들의 다양한 문화는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안겨주었다. 조선시대 무과 시험의 하나였던 기사를 복원해 스포츠화한 국제기사대회. 나라마다 존재했던 고유의 기마문화 속에서 우리 전통에 근거하는 한국형 기사 경기 방식이 국제 표준용으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 기사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And it's very exciting. I like it. I want to try. 한국
옛날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말을 잘 타고 다니면서 화살 쏘고 칼도 쓰고 창도 썼으면 참 멋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주시청에는 지난 2002년 창립돼 세계 무예산업 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무술기구인 세계무술연맹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9월 세계무술연맹 직원들은 제12회 충주 세계무술축제 준비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특히 이번 무술축제는 유네스코의 후원으로 이루어져 더욱 큰 의미를 가진 행사였다. 현재 37개국 42개 무술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세계무술연맹은 지난 6월 유네스코로부터 무형유산 분야 정부 간 위원회 자문기구로 인가를 받은 뒤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네스코의 공식 자문기구로 선정된 세계무술연맹은 앞으로 전통무예와 관련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심사와 검증을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세계무술연맹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무술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희망하는 각국 단체들의 가입 신청도 늘고 있다. 안병실 장부한 세계기구로서 이제 예언을 넓혀야 되겠고요. 또 내실을 기해서 그야말로 이 국제 기구로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원 단체의 친목, 교류 또 무예의 보존과 발전으로 해서 힘써야 되겠고. 지난 9월 개최된 충주 세계무술축제. 무대에 특별하게 더 이렇게 손봐줄 거 필요 없대요? 공연하는데? 없어요? 올해로 12번째를 맞은 충주 세계무술축제가 그 화려한 막을 올렸다. 충주시장과 택견 예능 보유인 정경화의 택견 공연으로 막을 올린 충주무술축제. 한국을 포함한 12개국 28개 단체가 참가한 이번 축제에는 처음으로 중국 소림사 무승단이 참가해 소림무술의 진수를 선보였다. 이번에 하는 세계무술축제는 우선적으로 그 띠미 주제가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라거든요. 그런데 우선 여태껏은 무술이 무술의 이 파이팅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 세계 범위로 국제적으로 넓히는 차원에서 문화의 영역까지 같이 교류하고 교류를 하는 이런 장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참가한 무술단체들은 이번 무술축제를 통해서 실전 대회를 선보이며 자국 무예의 우수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I think most of all of the performances here because I have been coming to Cheongju since 2004 and all the different martial arts, traditional martial arts have their own, they're all beautiful. Each country is with their own type of martial art, type of culture, type of skill, type of pattern. So all these things is memorable for us. 유네스코의 공식 후원을 받은 유일한 국제 무술 행사로 치러진 2010 충주 세계 무술 축제. 충주 세계 무술 축제는 앞으로 세계 무예의 교류와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고 각 나라별 무예의 기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장을 마련하는 세계적 문화 행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의 무예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전 세계의 무예인들이 우리의 무예와 그 속에 담긴 한국 문화를 함께 즐기며 공유하고 있다. 우리의 무예를 소재로 만든 문화 공연이 당당히 세계에서 인정받으면서 지금 무예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인의 역사와 문화, 정신이 담긴 우리의 무예가 21세기 세계 문화산업의 중심에 서 있다.